파워포인트 들어가시는 거는 시작에 가시면 제가 윈도우 다 10을 쓰고 계실 거라서 시작 단추 누르시고 나면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나오세요. 그래서 알파벳 순서에서 P 찾아서 파워포인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새로 아예 만드실 때는 새 프리젠테이션으로 하시면 되고 테마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주시는 테마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테마가 있고 추가 테마라고 보이실 겁니다. 추가 테마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에 기본으로 테마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이제 새로 만드시기에 조금 바쁘시거나 이러실 때는 테마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비즈니스라고 검색 한 번만 해볼게요. 자, 검색하시는 곳에 비즈니스 하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테마 종류 중에 비즈니스랑 관련된 테마들을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배경 같은 거를 찾아서 하기가 좀 어려우시니까 배경이 많이 고민이 되실 때가 많잖아요. 하나를 선택을 하시게 되고 만들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PT가 아예 그 기본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셨던 내용은 한번 더 짚어드리고 갈게요. 자, 저희가 이제 시작에 가셔서 파워포인트를 찾아서 파워포인트를 들어가실 줄 알아야 되고,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데서 이제 P에서 찾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아예 새로 만드실 거면 새 프리젠테이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기존에 있던 어떤 테마를 쓰고 싶으시면 찾아서 만들기 하시고 나면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테마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가 내용만 쓰셔도 되는 구조가 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요. 화면은 제일 위에 빨간 줄 보이시죠? 자, 여기를 제목 표시 줄이라고 합니다. 제목 표시 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파일, 홈, 삽입, 디자인 이렇게 누르시는 메뉴들이 있죠? 자, 여기를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 선택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제 가끔 이제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더블 클릭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접힙니다. 메뉴가. 위에 나오시는 리본 메뉴는 클릭을 하시는 거라고 알아두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까처럼 이제 접히게 되고 이제 반대로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펼쳐져요.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다라고 알아두시고 혹시 더블 클릭해서 메뉴가 접히게 되면 아무 메뉴나 한 번을 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메뉴가 잘 나와 있는 게 편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접지 않는 게 좋거든요. 메뉴 선택할 때는 클릭하는 거다라고 알아두시고 자, 이 부분을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 부분은 이제 슬라이드 보기 창이라고 해서 가운데에서 만들고 계시는 슬라이드의 모양들을 다 보여주는 곳이죠. 자, 여기를 슬라이드 보기 창. 가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작업하시는 슬라이드 창입니다. 저희가 파워포인트는 여기 보이시는 이 슬라이드라는 걸 기본으로 작업을 하죠. 왼쪽에 가운데에 있는 슬라이드에 작업을 하시게 되고 슬라이드를 추가하시게 되면 쭉 왼쪽에 슬라이드 보기 창에 표시가 된다라고 알아두시고 자, 오른쪽은 작업창이라고 해요. 이 작업창 부분은 필요하시면 보이게 해 놓고 필요 없으시면 넓게 쓰고 싶으시면 X 누르시면 됩니다. 자, X 눌러서 제거하시고 이 작업창은 작업을 할 때마다 나오기도 하고 다시 숨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필요 없으면 X에서 숨기시고 쓰시면 되고 또 이제 작업할 때 종종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쪽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알아두시고 자, 아래쪽에 슬라이드에서 나오시는 이 부분이요. 맨 마지막 줄은 작업 표시 줄이라고 하고 작업 표시 줄에서는 축소 같은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처음에 파워포인트에 들어가서 새 프리젠테이션 하시면 아예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거고 테마를 검색해서 쓰시면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테마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들어오셨을 때 화면은 제일 위에 제목 표시줄,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리본 메뉴입니다. 리본 메뉴, 그 다음에 왼쪽은 슬라이드 보기 창, 그 다음에 가운데는 슬라이드 창, 이제 여기선 지금 숨겼는데 작업창이 오른쪽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작업 표시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저장하시는 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장은 보통 PPT로 저장을 하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저장이 가능하시거든요. 저장하실 때 몇 가지 꼭 알아두실 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저장은 파일에 가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죠. 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면 찾아보기 해서 위치를 정하실 수 있고, 창이 나오시면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폴더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바탕화면 선택하시고 새 폴더 누르신 다음에 파워포인트 결과 이렇게 할게요. 자,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전략 제한이라고 저장을 그냥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혹시 다른 이름이시면 그 이름으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기본으로 저장이 되면 확장자가 pptx로 저장이 된다고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아시는 파워포인트 저장하시는 방법이죠. 위에 보시면 제목 표시줄에 저장하신 이름 .pptx라고 확장자가 맞춰서 저장이 되는 게 보이시고, 가장 일반적으로 저장하시는 파워포인트 저장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저장이 잘 되시면 위에 파일 이름하고 확장자가 같이 보이실 건데, 이 확장자는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위쪽에 이름이 보인다는 게 이해가 되시면 되고, 그 다음 다른 저장 방식을 몇 가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PPT로 저장을 하시긴 하는데, 혹시 그림으로 저장하거나 PDF로 저장하거나 동영상으로 저장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시기 전에 하나 알아두실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글꼴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 글꼴 중에 우리한테는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없는 글꼴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어때 잘난 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글꼴은 원래 기본 글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맑은 고딕이나 함초롱 바탕이나 뭐 기타 등등요. 자, 이런 글꼴들은 이제 다 있는 건데, 여기 어때 잘난 체 같은 게 있죠. 자, 이런 글씨체를 이 문서에서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저장을 하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이 글꼴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폰트 깨짐. 깨진다는 거는 기본 글꼴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글꼴이 예뻐서 그 글꼴을 썼어요. 근데 이게 기본 글꼴이 아니란 얘기죠. 그랬을 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그 글꼴이 전부 다 바뀝니다. 기본 글꼴로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꼭 알아두실 부분이 하나 있어요. 글꼴을 내가 쓰는 글꼴을 포함시켜서 가야 되는 경우에, 자, 파일에 가시면 옵션이라고 있고, 파일에 옵션에 가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바꾸실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거에 환경 설정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나오시는 메뉴 중에 저장 보이시죠? 자, 저장 부분을 가실 거예요. 자, 저장에 가시면 저장하실 때 이 아래쪽에 파일의 글꼴을 포함한다는 게 있어요. 이 파일의 글꼴을 포함할 건데,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 아니면 다른 모든 문자 포함 이렇게 나오세요. 만약에 내가 보여줄 거면 위에 걸 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 사용되는 글꼴만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자 포함하면 그 사람한테도 글꼴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저장하실 때 저장을 잘 하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좀 특별한 글꼴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파일의 글꼴 포함을 체크를 하셔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 이게 체크가 원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거는 안 가죠. 저희한테만 있는 글꼴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 파일에 옵션에 가셔서 이제 저장이라는 데를 가시게 되면 파일에 글꼴을 포함한다고 있고, 자, 여기를 선택해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만 보낼 거냐 아니면 다 보낼 거냐를 정하시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글꼴들을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 깨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런 글꼴도 깨지지 않고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저장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자, 저장은 파일에 가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잖아요, 주로. 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는 방법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파일에 가시면 내보내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파일에 내보내기 누르시고 나면 PDF로 저장하시는 방법도 있고, 비디오, 동영상으로 만드시는 방법도 있고, 파일 형식을 변경한다고 해서 누르시면
프레젠테이션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저장하는 방식이고요.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쇼, 그 다음에 JPG, PNG 뭐 이런 방식으로 저장이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시는 게 지금 저는 슬라이드가 7장인데 이 7장의 슬라이드를 그림으로 저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씩 캡처 뜨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고 알려드리는 거죠. 파일에 가시면 옵션에 여기서는 이제 내보내기죠. 글꼴 저장하시는 거는 옵션 가서 하시는 거고, 자, 내보내기에 가시면 파일의 형식을 변경해서 저장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JPG로 저장하실 거다 그러면 JPG 교환 방식을 선택을 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요. 자, 누르시면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창이 뜨고 저장하셨던 파워포인트 결과라는 폴더 안에 자, 이렇게 저장을 하겠다라고 저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림으로 했으니까 확장자가 뭘로 보이세요? JPG로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나면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내보낼 건데 지금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만 내보낼까요? 아니면 다 내보낼까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슬라이드 하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 파워포인트 PT로 만들어진 거는 자, 내려와 볼게요. 자, 바탕화면에 파워포인트 결과 나오실 거고 안에 들어가시면 전략 제한이면 전략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 PPTX는 파워포인트 파일인 거고 그 다음에 폴더로 만들어진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 폴더로 만들어진 걸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제 슬라이드가 다 사진 하나하나로 저장이 되는 게 보이십니다. 혹시 그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진 슬라이드를 그림으로 저장을 하실 일이 생기게 되면 이제 PPTX로 저장을 하시는 게 아니고 자, 이런 방법으로 저장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파워포인트 파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략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 PPTX는 파워포인트 파일이고 방금은 이제 그림으로 저장하셨으니까 이제 폴더가 하나 생겨요. 그리고 그 폴더 안에 이렇게 하나하나의 그림으로 저장이 되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동영상으로 저장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파일에 가시면 내보내기라는 메뉴가 있고 비디오 만들기라는 메뉴 보이시죠? 자, 이걸 이용하시면 동영상으로 제작도 가능하세요. 내보내기에 비디오 만들기 하시고 비디오 만들기 누르시면 그래서 이름은 뭐라고 할 건지 정하시고 저장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여기 비디오 만드는 중이라고 작업 표시줄에 줄이 하나 지나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확장자는 mp4라는 파일의 형식을 갖게 되고요. 이게 다 지나가게 되면 이 파워포인트 PT 가지고 비디오, 동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지만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앞에 나가셔서 설명하실 일이 있으면 이제 주로 사용하시는 게 파워포인트잖아요. 그 파워포인트를 다 만드시고 저장을 하신 후에 저장하실 때 먼저 꼭 알아두실 거 이걸 다른 사람한테 보낼 때는 글꼴을 포함시켜서 보내셔야 돼요. 파일에 옵션에 저장해서 모든 글꼴 포함 이 부분을 활용해야 글꼴을 포함해서 보낼 수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찾아보기 해서 위치 주고 저장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내보내기를 이용하시면 PDF나 비디오, 그 다음에 아까 파일 형식 바꿔서 다양한 형태의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네, 결과에 와 보시면 이렇게 해서 또 파일이 하나 더 생긴 게 보이시는데 mp4라고 비디오 보이시죠? 자, 이거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그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말하시는 동영상 얘기예요. 동영상으로 저장이 됐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저장하는 걸 보여드렸고 나머지는 연습으로 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해요. 그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위에 표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자, 위쪽에 표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아래쪽에 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세요. 이제 편한 데다 두시면 되는데 주로 위에다 많이 두시죠. 그러니까 리본 메뉴를 위에다 표시한다 해서 혹시 위쪽에 저장하거나
되돌리기, 다시 실행하는 이런 메뉴가 있으시면 이 메뉴들을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고 그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제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제 많이 쓰시는 게 체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필요 없으신 거 있으시면 체크를 다시 한 번 더 누르시면 빠지게 되고요. 저장하고 그 다음에 실행 취소하고 다시 실행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죠. 그 외에 저희가 여기 나오시는 메뉴 중에 자주 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빠른 실행에 빼놓고 쓰시면 좋습니다. 파워포인트 쓰시다 보면 자주 쓰는 메뉴들이 있으신데 그 메뉴를 여기 리본 메뉴에서 찾아서 쓰셔도 당연히 괜찮죠. 찾아가기가 좀 귀찮다 싶으시면 여기 빠른 실행 이 부분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메뉴를 빠른 실행에다 추가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옆에 화살표를 눌러요.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화살표를 누르시고 기타 명령이라는 걸 선택하시게 되면 우리가 아까 보셨던 파워포인트 옵션이라는 곳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으로 들어갑니다. 아까는 저장해 갔던 거 기억나세요? 자, 지금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명령 선택에 보시면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다 보고 싶으세요? 그럼 모든 명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명령이 다 나오죠. 말 그대로. 자, 그 중에 도형을 결합하는 메뉴를 한번 넣어볼까 해요. 필요한 거요. 도형 결합을 추가해서 오른쪽으로 넘기시고 그 다음에 도형 병합해서 추가해서 넘기시고 그 다음에 교차 도형 결합 교차 그 다음에 병합 빼기 한번 넣어보세요. 잘못해서 하셨으면 빼기 하시면 됩니다. 제거해서 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추가해 놓을게요. 도형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메뉴들 중에 병합, 결합, 조각, 교차, 빼기, 도형 조각 있나 한번 더 찾아봐 보세요. 도형 조각 하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쪽에 메뉴가 생기게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도형이 선택이 안 되셨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나중에 도형을 넣게 되면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실게 보이실 겁니다.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이 있으면 이제 여기 리본 메뉴에서 찾아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찾으시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정말 자주 쓰는 것 같으면 이렇게 따로 빼놓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구역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에요. 그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필요하신 메뉴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옆에 화살표 누르시고 기타 명령을 누르신 후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중에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나 뭐 모든 명령이나 아무거나 괜찮으시니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명령 하셔야 다 나오죠 메뉴가. 자, 거기에서 필요하신 게 있으면 클릭을 해서 추가하시면 이게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게 보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추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많아지다 보면 여기 위에 있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래에다가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죠. 여기 리본 메뉴가 이제 길어지잖아요. 제목 표시줄이 이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가 좀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이렇게 내려서 쓰시는 분들도 많죠. 위에다 두셔도 되고 위에다 두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으니 아래쪽에 표시해서 여기 넓게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내용은 작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파워포인트에 문제가 생겨서 꺼질 때가 있죠. 근데 마침 내가 저장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저장 못한 거를 어떻게 살리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 확인하시는 방법입니다. 파일에 가시면 정보라는 메뉴가 있고 자, 파일에 가시면 정보라는 메뉴가 있고 그 안에 가시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프레젠테이션 관리라고 있으시고 거기 가시면 저장되지 않은 프레젠테이션을 복구한다는 메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장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겠죠, 당연히. 저장을 못했는데 컴퓨터가 뭐 꺼지거나 아니면 파워포인트가 꺼졌을 때 그걸 다시 살리는 방법이에요. 꺼내올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게 파일의 정보에 프레젠테이션 관리에 저장되지 않은 프레젠테이션 복구라는 걸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게 있어요.
꺼져서 저장이 안 돼서 꺼진 파일들이 여기에 보이게 된다고. 여긴 지금 저희는 꺼지진 않았으니 하나도 안 보이는 건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그 파일이 보여요. 그 파일을 눌러서 열기 하시면 꺼지기 전 상태로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경로는 원래 보이는 경로가 아니에요. 숨어있는 경로라서 저희는 찾기가 좀 어려우신데 어쨌든 거길 들어가면 저장이 안 된 상태로 꺼진 파일들이 여기에 보이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하시면 그 꺼지기 전 상태로 파일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장하시는 거 관련된 거 추가로 한 2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조정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파일 가시면 옵션에 저장에 가시죠. 옵션에 저장이에요. 파일에 옵션에 저장에 가시면 자동 복구하는 정보 저장 간격이라는 게 보이시는데 얼마마다 자동으로 저장할 건지를 정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늦게 하거나 너무 빨리 하면 자꾸 멈추는 것 같아서 귀찮으실 수 있고 너무 길게 해놓으시면 한 10분 정도 줬다 그러면 10분 동안은 저장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또 10분 동안 작업하신 거는 살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잘못해서 되살리기 할 때 실행 취소하시는 거를 무한정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실행 취소하는 거 정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고급에 한번 가보실게요. 자, 고급에 가시면 실행 취소 최대 횟수란 거 보이시죠? 이게 값이 작게 돼 있으면 실행 취소하시는 것도 조금밖에 못 하세요. 최대 횟수가 원래 150이에요. 150. 실행 취소를 150번까지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따로 손을 안 대도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많이 해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일에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부분은 파워포인트에서 환경 설정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꼭 알아두실 거. 자, 저장에 가서 글꼴 포함시켜서 저장하시는 거. 자동 복구 저장 간격을 얼마로 할 건지를 여기 저장해서 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파일에 가시면 정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프레젠테이션 관리에 가시면 저장이 되지 않은 상태로 꺼진 파일을 되살릴 수 있다까지는 꼭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